최근 미국과 사우디가 무려 8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협정을 발표했죠. 트럼프는 물론 미국 고위 관료들과 전 세계 빅테크 CEO들까지 총출동했는데요. 엔비디아는 AI 칩을 대량 공급하고 테슬라는 로보택시와 스타링크 도입 계약을 체결했죠. 여기에 막대한 무기 판매까지 한 번에 묶인 정말 역대급 메가 빅딜이었는데요.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트럼프에게 이 협정은 반드시 성과를 내야 했던 외교 카드였습니다. 오늘은 뉴스 너머 850조 빅딜에 숨겨진 내막 이야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들어보셨죠? 네, 바로 중동의 기름 부자. 그것도 그냥 부자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넘사벽 오일머니의 끝판왕인데요.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도 이들의 돈은 액수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죠. 그게 바로 사우디인데요. 그런데 사우디가 요새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탈출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기름, 그건 언젠가 고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동안 그 많은 왕자들부터 시작해서 다 뭘로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꺼낸 카드가 바로 비전 2030 전략입니다. 목표는 아주 심플한데요. 기름 없이 사는 나라로 만들자라며 중동의 실리콘밸리가 되고 전 세계가 찾는 관광, 문화의 중심지가 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요, AI부터 신재생 에너지, 국방력, 관광 인프라, 물류 시스템까지 한 번에 정말 모든 걸 바꾸고 업그레이드 해야 하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사우디 혼자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걸 해줄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어디가 있을까? 맞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미국에 850조 원을 안겨준 건데요. 5월 13일 사우디와 미국 투자 포럼이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 참석자 명단이 정말 화려한데요. 트럼프와 빈살만 왕세자는 물론 고위 관료들과 함께 전 세계 미래 기술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끝판왕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스당부터 오픈 AI의 샘 올트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AMD의 리사 수까지 사실상 실리콘밸리의 MVP 라인업이 단체로 비행기를 타고 중동까지 날아간 거죠. 이렇게 바쁜 사람들이 왜 사우디까지 갔을까요? 간단하죠.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인데요. 지금 AI는 치열한 패권 싸움 중이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막대한 자금이죠. 그 돈줄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보유한 곳은 바로 사우디의 국부펀드 PIF인데요. PIF는 공식 선언을 했죠. 앞으로 우리는 미래 산업에 돈을 왕창 투자하겠다라고 말이죠. 한번 쓰기 시작하면 정말 남다른 스케일을 보여주는 만큼 사우디의 경제 포럼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단순 행사가 아니라 잘만 하면 몇 년치 매출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기회의 땅인 거죠. 그럼 포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텐데요. 엔비디아, 테슬라, AMD 이 세 기업 하루 만에 주가가 4~5%씩 그냥 상승해버렸어요. 사우디가 정말 호쾌하게 돈을 쓰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사우디의 AI 스타트업 휴메인이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18,000개를 그냥 박스째로 질러버렸어요. 거기다 AMD는 100억 달러 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테슬라는 사우디의 로보택시는 물론 나아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까지 얹어서 한 번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죠. 한마디로 말해 사우디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메가 스폰서가 된 셈이죠. 그냥 제품 몇 개 사줄게 정도가 아닌 기술 패권의 방향을 바꿔버릴 정도로 큰 한방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번 협력에 엔비디아는 단순히 칩만 판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옴니버스 플랫폼을 도입하고 디지털 트윈 솔루션까지 적용하며 단순 반도체 납품을 넘어 사우디 전체를 AI 국가 프로젝트로 변환시켜주는 인프라를 깔아주는 프로젝트가 성사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회사가 바로 휴메인으로 PIF가 전폭적으로 밀고 있는 사우디판 챗GPT의 실험실인 회사죠. 이번 빅딜에서 눈여겨볼 건 단지 빅테크 기업들만이 아닌데요. 미국의 대표 수출 효자 품목인 무기 판매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그만치 무려 1,420억 달러로 하나로 치면 약 200조 원이 넘는 초대형 계약이죠. 어떤 무기들을 샀을까요? 드론부터 시작해서 사드, 패트리어트, 사우디의 핵심인 MQ-9B 시가디온 무인기까지. 사우디는 이 무기들로 이란과 후티 반군을 겨냥한 방어망을 전면 리빌딩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단순 무기 좀 사줄게가 아닌 중동의 안보 지형 자체를 바꾸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미국 중심으로 다시 판세를 짜는 기조를 보여줬는데요. 사우디는 무기, 미국은 영향력, 서로 딱 필요한 걸 주고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흐름만 보면 미국과 사우디가 완전 찰떡궁합 경제 동반자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미국과 사우디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나라 관계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는 미국의 골칫거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두 나라 불화의 대표적인 시발점이 된 사건이 있는데요. 2018년 자말 카슈쿠지 피살 사건입니다. 자말 카슈쿠지는 사우디 출신의 언론인이자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였죠. 사우디 왕실을 비판하는 글을 쓰던 그는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 들어갔다가 살해당했고 시신까지 사라져 버렸어요. 이후 밝혀진 내막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사우디 정부 차원의 계획적 암살과 그 배후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라는 의혹이 전 세계로 퍼져나왔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하게 비난했고 글로벌 CEO들은 사우디 투자 포럼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사우디는 자존심을 비롯 국제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죠. 심지어 그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를 국제사회에서 완전 왕따시키겠다고까지 표현한 상태였죠. 그랬던 사우디가 지금은 다시 트럼프의 미국과 손을 잡고 전략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상태죠. 사우디도 사우디지만 더 시급한 건 트럼프인데요. 트럼프는 앞에 바이든하고 싸웠던 말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만사 제쳐놓고 바로 사우디로 빠르게 달려간 이유는 너무나 명확한데요. 트럼프 2기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정부는 지금 정치, 경제 전방위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예요. 미중 관세 전략은 지지부진하고 되려 중국의 반격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는 고공행진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증시와 가상화폐는 하락하며 최고의 경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트럼프는 포부와는 다르게 41년 만에 최악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성적표를 받고 있는 상태였죠. 조지 부시도 포드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비교와 함께 말이죠. 이러다 보니 거리 곳곳에서 트럼프 퇴진하라는 시위가 연일 전국으로 확산하던 중이었죠. 경제 무능 대통령이라는 비판과 함께 말이죠. 그런 트럼프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바로 사우디와의 빅딜이었던 거죠. 관세 논란, 경제 비판, 지지율 하락을 만회할 풀 패키지 세트로 말이죠. 경제, 국방, 외교 기술이 한 번에 묶인 위기 탈출형 전략 카드를 꺼내든 셈인데요. 이 전략은 어땠을까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엔비디아, AMD, 테슬라 주가는 급등했고 증시는 반등세로 전환했죠. 일단은 성공적인 한 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트럼프는 과거의 사건은 일단 접어두고 본인을 비롯한 미국의 실리를 택한 거죠. 더구나 미국은 초강대국 위상도 흔들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은 사실상 유화 독존식 외교 전략을 펼쳐왔고 그 틈을 타 사우디는 미국 최대의 경쟁국인 중국과 손을 잡은 상태였어요. 이란과도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우방국인 미국을 사실상 제쳐둔 채로 말이죠. 나아가 이란이나 시리아, 러시아까지 미국의 전략적 적들과 하나씩 손을 잡는 흐름을 보여줬죠.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그림이었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자체 막강한 파워도 있지만 유럽과 사우디 같은 강대한 우방국들의 탄탄한 연대 덕분이기도 했으니까요. 그 연대가 흔들린다면 미국의 초강대국 글로벌 영향력에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나아가 사우디도 기름 이유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배제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미국 사우디 빅딜은 과거의 앙금은 접어두고 두 지도자가 실용주의로 복원된 전략적 동맹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는 정치적 위기 해소를, 사우디는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기술 안보 파트너를 서로 가장 필요한 실속을 챙긴 선택지를 택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돈이 오갔다는 협정, 과연 진짜 850조 원이 실현되었을까요? 트럼프는 사상 최대 6천억 달러의 경제 세일즈를 성공했다며 자화자찬했는데 벌써부터 묘한 잡음이 들려오고 있어요. 백악관이 발표한 실제 계약 규모는 2,830억 달러로 하나 약 382조 원 수준이죠. 기존 850조 원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금액이죠. 뉴욕타임스는 이걸 트럼프식 특유의 허풍이라고 지적하는데요. 트럼프는 자신의 치적으로 삼은 내용 중 일부는 이미 트럼프 2기 출범 전부터 진행되던 사업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사우디 신공항이나 킹살만 공원 프로젝트, 키디아 엔터테인먼트 도시 건설은 이미 2024년 중반부터 미국 기업이 진행하던 프로젝트였던 거죠. 하지만 트럼프는 마치 자신이 방금 성사시킨 성과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트럼프 1기 집권 때부터 사우디는 지금처럼 똑같이 4,500달러의 대규모 경제 협력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당시 하나 585조 원 수준으로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사우디가 지폐한 건 1,100억 달러로 하나 약 143조 원 수준에 그쳤죠. 게다가 미중 관세 전쟁도 그나마 협상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종전은 아닌 상태예요. 현재는 잠시 휴전 중일 뿐이고 중국은 관세 유예를 발표했지만 미국이 제일 아픈 히토르는 해당 유예에서 제외됐고 미국도 펜타닐 관련 관세는 유지 중으로 서로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말 그대로 미중 협상은 언제든 빅딜이 성사될 수 있으나 반대로 표현하면 언제든 테이블이 엎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즉 서로 핵심 이익에 관해서는 자존심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가 위기 탈출을 위해 본인의 치적을 부풀리며 언론 플레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예요. 투자를 고려한다면 지금의 이 상승장의 속내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 사우디 경제협력 빅딜은 그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닌데요. 그 안에는 미국, 사우디, 중국, 그리고 이란이나 시리아, 러시아까지 얽힌 복잡한 수싸움이 숨겨져 있죠. 한 손엔 석유, 한 손엔 AI 칩을 지은 사우디, 그리고 경제 위기 속에서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트럼프. 과연 이 거래는 장기적 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 허상에 불과할까요? 이번 빅딜이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지 정치적 허풍초로 끝날지는 앞으로도 우리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뉴스 너머의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